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배우는 SNOP의 학습 목표, 과연 이 게임으로 배우는 SNOP의 학습 목표가 뭘까? 이걸 배울 텐데요. 이 학습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시뮬레이션 게임, 여기 이제 TFC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임을 지칭하는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 나오는 가상의 회사, 즉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TFC 게임을 국내에 제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에이픽스 컨퍼런스가 있을 때 저희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에이픽스, CPIM, CSP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SCM 그리고 SNOP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많은 형태의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좀 더 교육자가 더 잘 이해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학습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때 마침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친구가 본인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직접 사람들이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앉아 듣는 강의식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이런 SNOP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연락을 취하다가 제가 2017년에 이 게임을 국내에 도입을 해서 여러 대학들, 특히 산업공학, 그다음에 경영학, 국제물류 이런 쪽에 팀 과제로, 학교 수업 중에 팀 과제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한국 SCM학회하고 KSCM이라는 한국 SCM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전국 대학생 SNOP 경진대회를 이 게임 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핵심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죠? 여러 교육 과정이 있는데 굳이 이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가 뭘까?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거는 SNOP에 관련된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강의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SNOP가 뭔지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많은 기업들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SNOP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SNOP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NOP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게임을 통해서 핵심을 배우는 것들이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참고로 이제 SNOP는 영어로는 Sales and Operation Planning, 우리말로는 판매 운영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은 판매 생산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판생 혹은 생판. 자,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요. 이 SNOP가 1980년대부터 글로벌하게 이제 놀아오르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 ERP가 도입되면서 국내에도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회사에서는 SNOP를 운영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SNOP를 제일 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SNOP가 그래서 이제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고 어떤 기업 경영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SNOP가 뭘까? 전사가 한 몸이 되어서 특히 수요 쪽,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수요, 그다음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 재고, 구매, 이 두 분야가 같이 합력을 해서 단일 계획, 싱글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요 합의된 계획이 만들어지면 모든 조직이 이 계획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달성하는 것. 자, 이렇게 설명해서는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SNOP가 나오기 전에는 공장에서는 열심히 최적화를 위해서 공장에서 열심히 계획을 짰다 이거죠. 생산 계획도 짜고 생산 계획에 맞게 원자재도 조달하고, 근데 정작 수요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재고가 많이 남고 어떨 때는 결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공장 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수요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이 싹 터서 1980년대부터 아주 좋은 프로세스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매 운영 계획은 단일 계획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단일 계획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의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거. 그렇죠? 악보를 하나를 보고 했는데
악보가 다 다르다 이거죠. 판매 쪽의 악보가 다르고 생산 쪽의 악보가 다르고 재고 쪽, 구매 담당하는 쪽, 그다음에 재무 쪽 악보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어떤 A라는 제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생산하겠다는데 이 숫자가 다 달라요. 영업에서는 1000개를 팔겠다 그러고 공장에서는 나는 1200개를 만들겠다 그러고 구매에서는 나는 500개 정도 생산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맞게 원자재 생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보가 다르면은 더 부서별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악보를 만드는 거 그게 싱글 플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모든 운영이 되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혹시 S&P에 대해서 좀 더 강의식으로 알고 싶으면은 제가 S&P 올바르게 이해하기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P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S&P 적용을 기존의 방법대로 배우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학습자가 그렇죠? 학습자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도형으로 소위 말해 자기 주도형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게임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가 ROI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ROI를 보면서 우리 기업 성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팀별로 할 때는 팀별로 우리가 컴피티션 경쟁도 됩니다. 랭킹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도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서 이걸 하면서 뭐 졸거나 뭐 빠진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 급변하는 환경의 적응과 방향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상 쓰죠. 뭐 경영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는 경영 환경에 잘 맞춰야 됩니다는데 이 게임에는 이제 그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1라운드에서 6라운드까지 합니다. 라운드 1부터 6라운드까지. 각 라운드별로 환경이 달라요. 각 라운드를 6개월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 각 라운드별로 경영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어떤 거 전술 그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우리 경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각 라운드별로 환경이 다르다는 것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팀으로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네 부서가 네 부서가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이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고 보는 건데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네 개의 핵심 부서 구매, 생산, 판매, 그다음에 SCM 이 네 개 부서가 한 팀이 돼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이 잘 되려면은 한 부서가 잘 돼서 한 팀이 잘 됐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잘 맞춰갈 거냐, 그렇죠? 우리가 전체 최적화가 부분 최적화의 합이 절대 전체 최적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팀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핵심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강의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뭘까? 이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효과적일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에서 70대, 20대, 10이라는 학습 룰이 있습니다. 이 마법의 레시피라고 기업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구석을 갖춰야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듣는 걸로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10. 보는 게 20이고, 그렇죠? 경험을 도는 게 70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강의실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10%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동료로부터 20%, 그다음에 70%는 본인이 시도와 실패,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제 경험. 그렇죠? 자,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10% 이게 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강의 스타일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강의 스타일의 장점은 뭐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거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일짜리 교육이라든지 5일짜리 교육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배움을 단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비용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OP를 배운다. 뭐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뭐 재고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습해보자, 저렇게 실습해보자.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이 트라이앤 시도로 어떤 기업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뭐 1년, 2년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공간,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을 회사라는 거 이렇게 있다고 보고 도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적은 비용으로 시간, 공간을 탈피해서 이런 어떤 학습을 우리가 통해서 비용 효과적인 어떤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실습이라고 하어 있는데 실습 이제 여러분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거, 손으로 움직여서 해보는 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밀러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마 의과대학을 다니시거나 의사분들은 이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게 밀러의 피라미드가 뭘까?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 전문의라고 보겠죠.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교육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이제 밀러가 이런 단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노우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show, do. 그렇죠? 요 2개는 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인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단계에서는 1단계인데 이때는 무조건 그냥 지식을 흡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시험도 보면은 MCQ라고 해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처럼 이렇게 보는 것들.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이제 흡수하죠. 지식을 흡수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노하우인데 보통 의사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뭐 인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이 하는 걸 본다든지, 그렇죠? 선배 혹은 어떤 거 동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여기 2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실습을 해보는. 근데 이제 바로 사람을 놓고 하기 어려울 때는 OSC에서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이라든지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런 것들 하는 실험, 그런 어떤 거 테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비헤이비어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홀로 쓸 수 있는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십, 그다음에 전문의가 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가는 이런 과정.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이 비헤이비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라 이거죠. 실제로 해보는 거.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보시죠.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자전거 타는 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꽂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꽂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Just do it. 그렇죠? 그냥 한번 타봐. 내가 뒤에 잡아줄게. 그러면서 계속 잡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으면 와 성공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소 겪으면서 이게 배우는 거. 자, 이렇게 배우니까 평생을 가도 일단 자전거 타는 걸 배우면은 잊어먹지가 않죠. 왜냐하면 몸으로 체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기업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 그다음에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특히 S&OP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더 프레시 커넥션 게임입니다. 이 서프라이 체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쪽으로 저도 오랫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쪽 분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잘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프라이 체인 쪽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비어 게임, 그렇죠? 비어 게임은 근데 실제로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립 이펙트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채찍 효과. 근데 S&OP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S&OP는 우리 내부에서 부서 간에 서로가 엇박자가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게 이제 프레시 커넥션 게임이다.
자, 핵심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환거래의 특성을 배울 겁니다. 자, 트레이드오프라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텐데, 뭐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이런 얘기하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 좋아지면 이건 안 좋아지고, 그렇죠? 뭐 커스터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 재고도 올라가야 되고, 재고를 줄이면 커스터머 서비스도 줄어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이 트레이드오프가 부서 안에서도, 예를 들어 구매면 구매 안에서도, 혹은 생산이면 생산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생산하고 구매 부서하고, 생산하고 물류하고,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혹은 구매하고 뭐 SCM 쪽하고 다 서로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더 크게 나가면은 우리 회사하고 우리 서플라이어하고, 혹은 우리 회사하고 우리 커스터머 쪽, 티어 1 커스터머 혹은 물류 회사들 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없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다 누구나 다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A가 맞았는데 똑같은 A가 환경이 바뀌면은 A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B가 정답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얼라이먼트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는 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정렬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펑셔널 사일로라고 하는 건데, 부서별로 되어 있는 담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되어 있는 컴플릿 오브젝티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매 쪽에서는 구매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렇죠? 구매 단가를 낮추려면 뭐 품질도 좀 낮은 걸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장 쪽에서 분량이 많이 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컴플릿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라이먼트 쪽인데, 이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 전략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죠. 제가 앞서 이 게임은 라운드 1라운드부터 보통은 뭐 5라운드까지 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6라운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때마다 전략을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전략, 뭐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고전적인 전략이죠. 로코스트 프로바이더냐, 그렇죠? 우리가 저비용 공급자로 갈 거냐, 아니면 차별화 쪽으로 갈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브로드로 갈 거냐, 포커스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몇 가지 전략이 나오죠. 그 전략을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으로 바꾸면은 로코스트 전략은 우리가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에피션시 중심의 SCM 이러면은 로코스트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성, 리스폰스브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대응하겠다 하면은 차별화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라운드는 어떤 전략이냐, 그렇죠?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디렉션입니다. 저는 이거를 깃발이라고 보는데, 기업의 깃발. 우리 깃발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이 깃발을 보고 정렬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다 이거죠. 헛수고라 이거죠. 그렇죠?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노를 저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저어야지, 한 사람 이쪽으로 한 사람 반대로 저으면은 서로 힘만 빼는 거 아닙니까? 배가 앞으로 가려면 동시에 딱딱 저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저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인데, 이 게임이 전략 전술을 배우는 게임입니다. 뒤에도 설명되겠지만 전략 전술이에요. 밑에 하부단의 운영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운영은 제대로 잘 전략하고 전술만 잘 세팅이 되면은 밑에는 잘 워킹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에서 이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팀이 돼서 이 전략 전술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게임의 어떤 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게임의 어떤 회사의 어떤 전체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세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